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인 11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진행을 맡은 비트맨 백은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참으로 좀 바람직한 시장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추석 때 항상 뭐 한가위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은 좀 오늘만 같아라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가고 있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코인 119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지금 천프로 전문가가 나와 있죠. 네, 천프로 전문가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다업회 천프로 손영화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송을 꾸준히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장세가 많이 이제 펼쳐진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번 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될 건지 아니면 잠깐 이제 확 달아오르는 성장부처럼 추후에 이제 죽을 건지 방송 이제 본방 사수하시면서 이제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이제 시장 방향성 이런 것을 이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가볍게 인사 나눠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코인 119 방송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자, 참고로 본 방송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따른 좋은 일이 될 뿐요, 가상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의 하락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인 시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인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황, 시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각 거래소마다의 가격 차이는 있다라는 점은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죠. 일단 저희가 시장에서 말하는 빅4 거래소들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가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업비트 거래소 비트코인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힘찬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코인 시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 매매하시는 분들이요, 은어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상승장, 이렇게 강한 상승장을 떡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워너마켓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크게 나오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은 전거래일 대비 1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들, 현재가 같은 경우는 947만 원 이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죠. 네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대비 14.24% 상승하고 있습니다. 12만 9,200원 가격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12.2% 상승한 93만 6,500원 선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어제는 조금 리플이 힘든 모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세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세는 그닥 크지 않지만 7.48%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퀀텀 같은 경우도 26,400원 전거래일 대비해서 10.6%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이 비트코인 캐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워너마켓에서 강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26%의 이러한 상승세.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32만 5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전일 대비 12.4% 상승, 비트코인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대비 22.16% 상승, 라이트코인은 9.57%, 모네로는 16.71% 상승이죠. 자, 대시 같은 경우는 15.42% 상승세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살펴봤고요. 다음 거래소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빗썸 거래소 가격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빗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빨간불들이 들어왔는데,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자면 전거래일 대비해서 67만 2천원 상승을 한 모습, 948만 8천원 구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거래일 대비 4만 3천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자, 리플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비싼 거래소에서도 리플의 상세가 조금은 약한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0원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28만 7천 원 상승을 하는 모습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2,900원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오스 코인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60원 상승을 한 모습이죠. 자, 대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대비해서 53,000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자, 모네로는 전일 대비해서 26,400원, 이더리움 클래식은 전일 대비해서 1,220원, 그다음에 퀀텀 같은 경우도 어제 대비해서 800원 상승, 비트코인 골드는 8,800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트캐시 한번 보자면 5,700원 전일 대비해서 14.46% 정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 거래소, 그다음에 비싼 거래소 살펴봤고요. 천프로 전문가님 다른 거래소 시세들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인원 현재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원에서 이제 948만 9천 원 정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950만 원 부분이 이제 깨냐 안 깨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90만 원대 이제 돌파를 해서 100만 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있을 자,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10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메이저 코인이죠. 메이저 코인 외에 이제 다른 알트 코인들 위주로는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리플은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이 약해서 좀 덜 올라가고 이제 퀀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퀀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2만 원 선을 정확히 이제 안착하고 나면 지지를 받고 안전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순항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제 코빅 거래소를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자, 코빅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제 차트가 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좀 이제 보기 불편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알아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947만 원. 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제 코인원보다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낮은 가격대에서 좀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각 거래소마다 코인별로 이제 가격이 좀 이제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93만 원.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중이지만 이제 그 정보를 못 받았지만 어떠한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 이상 엄청나게 이제 그 급등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라이트코인은 오히려 불과 그 하락을 하고 이제 그 보합권 부분에서 치고 빠지는 공방이 심하다는 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첨언해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BTC 마켓이라든지 해외 거래소 쪽은 지금 워낙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 있게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거래소마다 코인 시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죠.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들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공지를 드릴 게 있어요. 바로 어떠한 공지를 드리냐. 저희 이제 코인 119 바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문자로 코인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들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자를 보내실 거면 밑에 하단에 번호가 나가 있죠. 예, 여기 지금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577-5753번으로 내가 지금 보유한 그 코인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확인해서 이러한 코인들도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119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뉴스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 핫한 뉴스들 일단은 세 가지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네, 뭐 뒤에 딱 보시면 나와 있죠. 네,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뉴스가 일단 뭐 가짜 뉴스 판치는 가상화폐 시장 대책 없나? 네,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가상화폐 규제에도 안 한 것, 네, 신규 거래소 문제 없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김용 총재, 네, 세계은행 총재죠. 김용 총재, 가상화폐는 폰지 사기라는 이러한 발언 부분들이 나온 뉴스들이 조금 핫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뉴스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첫 번째 뉴스는 가짜 뉴스 판치는 가상화폐 시장 대책 없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게 이게 뭐 그 가짜 뉴스 같은 게 중국발 뉴스 부분들이 조금 나왔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게 영향은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조금 출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생긴다, 이러한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러한 뉴스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그 천프로 전문가님도 뉴스 보셨죠? 네. 네, 뭐 이 뉴스 보시고 나서 그냥 그 코웃음 치셨나요? 내부적으로 있었나 봅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폭로를 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 가짜 뉴스. 자,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인지는 항상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이제 접하게 돼 있는데 비단 이게 과연 중국과 이제 뭐 미국, 뭐 일본, 뭐 다른 여러 국가들만 이제 그 통용되는 거 아니라 우리나라도 오히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저번 달 같은 경우에 말일날 정부 규제 관련해 가지고 김동연 부총리의 이제 그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자, 이런 기사가 한 열흘 이상 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공개 성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은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부에서 성명서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자, 가짜 뉴스 또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은 인민은행 홍콩 이제 블록체인 협회장이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자, 홍콩 그 비트코인 협회장이죠. 레오나르도 이제 웨이스 회장이 그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또 언론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시세를 가상화폐 이제 시세를 다운을 시켜놓고 이제 밑에서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었냐. 자,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회장도 또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회장 측에서 이제 세력 이용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회장이 또 따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직접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사로 나온 내용이 중요한 것이냐 또는 회장이 발언한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이제 아마존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 거래를 할 거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이 약간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작든 크든 간에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 시세에 반영이 된다는 점,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판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네네네. 그래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이더리움 개발자가 사망했다는 뉴스 자체도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락세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이 문제이지 않을까.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요,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 자체, 숏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는 롱 포지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양방향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코인 부분들의 그 하락세를 더 키우기 위해서 가짜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치면 흔히 뭐 찌라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네. 이런 뭐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그 판별하는 능력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덜컥 이런 뉴스 나왔다 그냥 막 믿고 무조건적인 매도가 아니라 이러한 뉴스들이 정확한 내용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매도를 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겠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게 되자면 이러한 뉴스들 아까 뭐 내용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되게 엄청나게 보게 되자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냅니다. 혹여나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긴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다. 만약에 혹시나
만약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요 저희 코인119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파악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코인119 시청자 게시판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뉴스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니까 두 번째 뉴스가 일단은 넘어갔네요. 그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 개소 소식이었어요. 일단 보시게 되자면 여러 곳에서 지금 규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도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속적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규제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신규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이 거래소에서 매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천프로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우후죽순 거래소가 이렇게 그 개설이 되고 생기는 것 자체가 나중에 가서는 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래 실명제로 인해 가지고 신규 그 투자자분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이제 유입이 되고 있어도 지인을 통해 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전자지갑이라든지 이런 걸 송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편법이죠, 일종의. 예, 그 편법이긴 한데 또 이게 또 불법은 아닙니다. 그쵸, 편법이에요. 예,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일종의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그 은행권에서는 이제 계좌 개설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이렇게 우죽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거래소에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매에 그 영향이 끼칠 수가 있거든요. 거래가 없는데 과연 누가 매수를 할 것이며 누가 매도를 할 것이며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생겨난다고 한들 원활하게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번 달 내로 이제 뭐 거래소명 언급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뉴스에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달 지닉스라든지 이제 코인 제스트 이제 거래소가 이번 달에 이제 그 거래소 이제 오픈을 하고 그와 동시에 거래소 오픈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오냐 국내 순수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코인을 동시 상장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타코인이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스타코인인데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비즈니스를 그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구현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이제 코인인데 글쎄요 이게 정말 이거와 비슷한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코인 이제 트론이 이제 있는데 다른 코인들도 보게 되자면 이런 그 공연 관련한 코인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쵸. 이 코인 개발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과연 먼저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냐?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이제 투자금이 이제 들어오거나 이제 나가거나 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개발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법인 계좌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나마 그 전에 이제 개설이 됐던 이제 코인 네스트라든지 이제 코인 플러그 그다음에 이제 ERFs, 고팍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법인 계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명제 이후로 단 한 곳은 이제 거래소만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래 정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 달 그 박상기 이제 법무장관이 발언 때문에 이제 중단을 했다는 이제 거래소가 이제 나온 한 곳이 있거든요. 예. 일단은 무분별하게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가 이제 계속 오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자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이제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오히려 거래소들의 경쟁을 부추겨야 될 때가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거래소 우리 지금 현재 빅4 거래소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래소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너무 수수료 부분들을 비싸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 배째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된다.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신규 거래소 부분들을 확인할 거 확인하고 검증할 거는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공평한 지금 경쟁이 되지 너무나 한쪽으로 몰리게 되자면 이게 독과점 시장이 돼버립니다. 자, 독과점 시장이 되자면 발전 상황이 없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거래소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비싼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속 서버 먹통이 되고 있잖아요. 예. 코인이 올라갈 때도 먹통이 되고 내려갈 때도 먹통이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비트 거래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코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몇몇 코인들의 거래가 중단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거래소의 만행이다 저는 이렇게 조금 표현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제가 발언의 수위가 셀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소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네,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 거래소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뭐 거래소 뭐 코인제스트라든가 여러 해외 거래소들이 들어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과 대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코인 거래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코인 거래소죠.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 거래소 바로 OK 코인 거래소도 NHN 엔터테인먼트랑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1차 사전 예약이 엄청나게 빠르게 마감이 됐고요. 2차 사전 예약까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는 뭐냐? OK 코인 거래소가 내세우는 가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전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이 목마른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래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수료 부분들. OK 코인 거래소는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하죠. 네. 아, 그런가요? 못 보셨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요, 저는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외화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거래소가 들어와서 이 거래 수익에 대한 매매 수익이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매매 수익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매매 수익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들. 지금 거래소를 규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거래소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할지를 조금 정부 부처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뉴스도 이렇게 조금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거래소 부분들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네, 세 번째 뉴스. 김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폰지 사기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폰지 사기일까? 네, 이 발언 때문에 또 하락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천프로 전문가님 이 뉴스 보셨죠? 네. 일단 세계은행 총재님이 그 폰지 사기랑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저도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들고 그냥 이거는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 조금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그 김용 총재님이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정부 관련해가지고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토론하는 자 이런 거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께서도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총리님도 이제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암호화폐 이제 상관은 없는데 폰지 사기가 과연 뭔가 자 이런 부분은 잠깐 간략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폰지 사기라는 것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 번 이제 떠들썩하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자 일단 초기에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만기가 되는 초기 투자자분들은 이제 신규 투자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투자금으로 이자랑 배당금을 지급해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롤링 시키면서 있었던 이제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돌려받기죠, 돌려받기. 네, 카드 돌려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암호화폐는 결국 이제 뗄래야 뗄 수는 없는 휴대폰과 이제 배터리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나온 목적이 이 코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이것을 이제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제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라고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자, 항상 이제 방송 중에서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 매체의 이제 거래소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언론 매체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발언이라든지 또는 사설, 기고, 자, 이런 부분들이 시세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 앞으로 그 중간에서 이제 그 대규모 세미나라든지 인터뷰를 할 때 그 정말 이제 중요하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말을 조금 이렇게 그 조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20, 30대 그 젊은 층이죠. 그렇죠. 네, 젊은 층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상화폐 이쪽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청문회에서도 자, 20, 30대 이제 젊은 층은 존중을 한다.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죠. 네, 존중을 하면서 이러한 규제 부분을 이제 그 만들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발언을 한 게 뭐가 있냐. 자, 블록체인 기술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부정부패라든지 또는 자금 세탁, 그 다음에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도 신흥국이죠. 자, 신흥국에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가상화폐는 폰지 사기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발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김용 청재님께서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청프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자면 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안 좋게 얘기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조금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내용만 딱 가지고 제가 김용 청재님을 만나뵙지를 못했어요. 만나뵙지를 못했는데 이 내용만 딱 가지고 보자면 일단은 그 세계에서는 일단 통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기득권층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신흥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기득권층들이 일단은 조금 무너져야 되지 않느냐, 신흥 부자들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계은행 총재의 입장에서 말했을 때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층의 불안감들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발언이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따라갈 거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시대가 변할 거를 먼저 캐치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기 때문에요. 김윤총님 보고 계신다면 저희한테 뭐 전화를 한 통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시다면 저희 문자 게시판에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세 가지 뉴스 한번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항상 저희 코인 119 코너의 자랑이죠. 코인 119 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공지를 드리냐면,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항상 이 시간이 끝나고 8시부터 저희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요. 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의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8시부터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온라인 공개 방송은 바로 저 비트맨 백은상 전문가가 진행을 하는데요. 자, 비트맨 백은상 전문가의 온라인 공개 방송 주제는 바로 100이동평균선의 활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100이동평균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는 단기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모두 다 보셔야 될 하나의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방송 들어오는 방법,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자, 일단 검색창에서 코인119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코인119 홈페이지가 딱 뜨실 거예요. 코인119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신다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자면 오늘은 저
비트맨 백은산 전문가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딱 준비가 되어 있죠.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방송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방송 보기를 클릭하신다면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 코인 119의 자랑, 네,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힐링 캠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인 힐링 캠프 시간은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정말 가상화폐 매매를 하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힘들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 저희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드린다면, 네, 털어주신다면 저희가 그 익명성, 네,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올려주시고 싶다 또는 문자로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문자 번호가 나가고 있죠. 1577-5753번으로 궁금하신 코인 내용들, 네, 이 내용들을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6가지의 사연이 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ICO에 투자하려는 회사 식구를 말리라는 남성. 네. 다른 분이 투자하시는 걸 조금 말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스팀 달러를 샀지만 떨어질까 걱정인 투자자. 일단 뭐 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걱정을 하신다면 매수를 안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스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코인 손실에 혈압마저 높아진 사업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혈압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자, 네 번째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프리랜서. 자, 다섯 번째가 코인 수익에 목마른 70대 투자자. 이렇게 연세가 좀 되신 분들도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매매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이렇게 했고요. 여섯 번째가 네오코인 가치가 궁금한 30대 남성.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첫 번째 사연을 쭉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신림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종사하다 보니 가상화폐를 자주 접하는데요. 회사 식구들과 이야기하다 가상화폐가 많이 떨어졌으니 ICO에 투자해보자는 말이 나왔는데 말려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ICO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샴푸로 전문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코인 사연 중에 왜 ICO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다리셨나요? 네, ICO. 또 속으로 네. 기다리고 계셨네요. 네, ICO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세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놓치신 분들이 ICO도 눈여겨 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작년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ICO 신규 상장했던 코인들이 소위 말하면 초 대박을 터뜨리면서 ICO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ICO 가급적이면 확인이 잘 안 되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누구 말 맞다나 지인 추천이죠, 일종의. 지인 추천 통해 가지고 ICO 덤벼들면 안 되고. 지인과 인연을 끊을 수 있잖아요. 네, 서로 이제 멱살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네. ICO는 말 그대로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제 비상장 주식이죠. 그쵸. 주식도 이제 비상장 주식 있지만 이게 언제 상장할지 모르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만약에 뭐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뭐 이 토큰의 가치가 뭐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위 말 그대로 이제 강제 적금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매매다가 묵혀놓고요. 이제 회사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강제 적금 들어가지만 이게 또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먹튀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상패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갑자기 사라지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ICO를 투자를 할 때 이게 원화로 투자를 하고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가상화폐로 이렇게 투자금 이제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기반으로 된 거, 예,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기반인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기반의 이제 통화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ICO를 추진을 하는데 이게
토큰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ICO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토큰을 참여하면 되면 왜 여기 이제 매력을 느끼냐면 처음에 토큰을 ICO 참여를 하게 되면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요. 가격이 0원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0원인데 상장하기 전까지 이게 만약에 정말 가능성이 높고 하다 그러면 이게 비상장처럼 가격이 이제 높게 치솟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면 최소 이제 10,000배라든지 10만 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래소 이제 상장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악성 매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어느 가격대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갑자기 장대웅병 쭉 나와 있는 거 이제 그냥 하나 음봉 하나로 폭포수로 떨어지는 왜 그런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지도 이제 몰랐는데 이게 이제 ICO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상장되면서 악성 매물도 이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실수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각 거래소에 또 이제 상장하면 이게 또 이제 시세에 잠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로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어떤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걸 사가지고 매도를 하고 그럼 매도자가 있으면 당연히 매수자가 있겠죠. 이런 데에서 이제 덜컥 물려가지고 엄청난 손실권을 보고 강제 홀딩하고 있는 자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를 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ICO 부분들은 항상 그 여러 가지 그 미국 청문회 부분들에서도 나왔어요. 언급 자체가 바로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ICO 한 가지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기성 ICO도 많기 때문에 조금 말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상장하고 나서 나중에 거품 빠지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좋기 때문에 좀 말려주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연 알아봤고요. 빠르게 두 번째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달러를 샀지만 떨어질까 걱정인 투자자라고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는데 네, 사연 한번 크게 키워주시죠. 네, 크게 키워주시면 자 스팀 달러를 기술적 지지 라인이 워낙 지금 1178원에 샀는데 미동이 없네요. 지금 하락장이라 떨어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더 떨어지진 않겠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불 전문가님 스팀 달러 지금 일단 한번 살짝 살펴봐 주시죠. 자,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스팀 그 기업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하고 있냐? 일종의 그 블로그라든지 개인 블로그죠. 개인 블로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거나 하면 그 스팀 코인을 이렇게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쵸. 지금 네. 잘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 단가가 1,100원이라고 하니까 1178원. 예, 한 70% 정도 조금 물려 있는데 네, 저 업비트 기준으로 보자면 뭐 3,660원인가요?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전체적인 시세 차트를 이제 한번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좀 이제 말을 가급적이면 상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업비트 기준에서 차트가 너무 다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 청문회 이후에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현재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추후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상승 시에 알트코인도 이제 올라갈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눈여겨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